첫 번째는요. 자, 다항함수의 넓이 공식 1번이라고 하는 건데, 다항함수의 넓이 공식은 제가 총 1번, 2번 나눠서 설명할 거예요. 공식은 총 5개인데요. 5개인데 1번은 뭐냐면은 그나마 애들이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공식. 그다음에 2번은 뭐냐면은 애들이 잘 모르는 공식.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 공식까지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차함수와 직선과의 넓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직선은 평균값 정리를 써주면은 내려 스키를 써주면은 뭐까지도 포함되는 거냐면 네, x축도 포함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x축과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한번 적어볼게요. 이차함수가 있어요. 편의상 아래로 블록으로 하겠습니다. 그치만 이제 공식을 쓸 때는 어쨌든 a가 음수일 때도 가정을 할 거니까 네, 감안해서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떤 직선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거 gx를 할게요. 그러면 이차함수랑 직선이랑 둘러싸인 부분 넓이, 바로 이제 이 넓이를 구해달라는 얘기죠. 네, 이 넓이를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제 f랑 g랑 연립을 하겠죠. 맞아요? 연립을 하게 되면 만나는 교점이 탄생되는데, 이 점을 제가 알파 콤마 뭐, 이 점을 베타 콤마 뭐, 이렇게 한번 더 볼게요. 그리고 뭐 늘 그렇듯 우리가 앞서 미분 파트 때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 gx를 기준으로 새로운 x축을 생성해낼 수 있죠. 맞아요? 얘를 기준으로 네, 새로운 x축이 만들어집니다. 즉 gx가 0이 되어서 이제 f 빼기 g의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만나는 교점을 요렇게 내려주시고 여기를 요렇게 내려주시면 당연히 여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가 베타가 되겠죠. 그때에 마찬가지로 f 빼기 g의 그림은 2차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이 함수가 뭐가 된다? f를 그린 것도 아니고 g를 그린 것도 아니고 f 빼기 g의 그림이 된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g가 0이 되었기 때문에, g가 0이 된다는 말은 이제 g를 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f 빼기 g를 해준 거죠. 그럼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이쪽에 있는 이 넓이는 뭐랑 똑같다? 이쪽에 있는 이 넓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걸 약속해 주냐면은 요 길이 있죠. 요 길이를 그냥 L이라고 한번 더 볼게요. 요 길이를 L이라고 두면은 이때 이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 넓이 S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 다 알더라고요. 네, 이건 대부분 알더라고요. 6분의 절대값 A에 보통은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쭉 5개의 공식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L이라고 통일하겠습니다. 베타 빼기 알파를 L로 통일할게요. L의 세제곱 요렇게 됩니다. 자, 일단 뭐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공식이지만 네, 외우는 방법 한번 잠깐 볼게요. 어쨌든 우리가 5개의 공식을 공부할 건데 5개의 공식 모두 다 위에가 절대값이 A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고정이에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L을 끌고 올 거거든요. 그냥 L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자, 2차 함수 넓이 구하는 거죠. 2차 함수 넓이 구할 거니까 2차를 적분할 거 아니에요. 그럼 2차 적분하면 몇 차가 돼요? 3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2차에 대한 넓이니까 3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2차 함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인 거냐면, 얘를 미분을 딱 쳤을 때 2가 되게 해주면 돼요. 뭐가 오면 2가 돼요? 근데 6이죠. 그러니까 미분을 해서 탁 약분되면서 2가 되게끔 하는 거죠. 2차 함수의 넓이니까. 그냥 외우기, 지금 제가 여러분 왜 갑자기 미분해서 2가 돼야 되죠를 물어보면 안 돼요. 지금 외우게 시켜드린 거예요. 외우는 방법. 외우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지 뭐 원리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 원리였어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분을 해서 2가 되게끔 하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6분의 절대값 A 그 다음에 베타 빼기 알파, 흔히 L의 세제곱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증명을 해보죠. 사실 빌드업 때만 하는 건데 테마 특강에서는 이걸 증명을 안 하죠. 사실 테마 특강은 이런 거 설명도 안 해요. 5개의 공식 아시죠? 하고 그냥 넘어가요. 한 2분 정도? 2분 정도만 언급하고 그냥 넘어가요. 네, 뭐 해드리지도 않아요. 아예 빌드업이니까 할 수 있는 증명 재밌게 한번 해보죠. 자, 여러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거에 대한 넓이에 대한 증명이 나와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좀 어렵게 증명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보통 막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막 증명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져요. 장황해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같은 거 보면은 결론이 이거예요. 역시나 증명 과정은 길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식을 외우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거는 어쩌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증명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이 넓이랑 이 넓이 같은 거 알잖아요. 나는 이 넓이를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이 넓이를 고지고대로 증명을 하면 불편해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얘를 적당히 양옆으로 평행이동해요. 평행이동해요.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그래프의 모양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버리냐면 이쪽을 0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쪽을 L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상관없잖아요. 이 넓이나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제가 뭐라 둘 거냐면 hx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hx는 뭐겠어요? f 빼기 gx를 어떻게 움직인 거예요? 원래 알파 있던 게 0으로 갔고 베타가 이제 빠진 거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알파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알파만큼 평행 이동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도 어차피 이 넓이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프의 모양은 변화가 없다. 그럼 나는 이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f가 ax의 제곱으로 출발했어요. 원래. 근데 g는 그냥 1차란 말이에요. 1차. g는 그냥 1차이기 때문에 f 빼기 g도 그냥 시작은 a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쵸? 근데 내가 얘를 양옆으로 평행이동을 해요. x 대신에 뭐 x 빼기 m 뭐 들어가 봐요. 그래봤자 여기 있는 hx도 어떻게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ax의 제곱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 맞죠? 그냥 최고차항이 a다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잖아요. 예전에 왜 수원 저한테 배우실 때 제가 뭐 초창기 때요. 지수로그 그래프 하던 시절에 하고 싶으면 하세요 했던 하고 싶으면 하시고 대신에 과제 다 하고 하세요 했던 영상 과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이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래프의 모양에 대한 결정.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프 모양 결정. 그래프의 모양은 누가 결정하는가? 1차 직선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결정하고 2차 함수 그래프는 최고차항의 개수. 바로 이 A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함수, 분수함수는 뭐가 결정하고 무리함수는 뭐가 결정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지수함수는 로그 함수는 그래프의 모양을 누가 결정하는가에 대한 강의가 있었는데 초창기 때 이제 시간이 되면 보는 거고 과제를 덜 했으면 이제 하지 말라 그랬던 그런 강의가 안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2차 함수가 그래프의 모양이 최고차항의 개수 A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다면 최고차항의 A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내가 이 넓이 S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보세요.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0부터 L까지 적분하면 되죠. 이 hx가 뭐가 되죠? 최고차항은 a고요. 0을 지나죠. x. 그리고 l을 관통하죠. x-l 요렇게. 요걸 적분하는 거죠. 적분하는 건데 원래는 얘가 밑에 있으니까 음수를 붙여주는 게 맞죠. 대신 우리는 공식을 만드는 중이잖아요. 맞아요. 공식을 만드는 중인 거니까 어떤 때는 밑에 있고 어떤 때는 위로 뒤집히는 상황도 있을 거니까 차라리 뭐 해주는 게 편해요? 여기다가 그냥 절대값을 팍 씌워버리는 게 훨씬 낫죠. 맞아요. 원래는 이제 음수를 붙여주는 게 맞는데 우리는 공식을 유도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만들어주려면 절대값을 씌워주는 게 맞다. 자, 요거 한번 적분 여러분 해보실래요? 이거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못하진 않잖아요. 빨리 해보세요. 그냥 안 보고 여러분이 써보시고 답만 체크해보죠. 답만.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어렵지 않죠. 그냥 적분 쭉 하시면 돼요. 당신은 적분을 할 수 있으니까 수준이에요. 대신에 마지막에 오면 이게 6분의 2a고 6분의 3a라서 6분의 마이너스 a가 돼요. 근데 절대값이 되었으니까 네, l의 세제곱은 어쨌든 길이의 세제곱이니까 빠지고요. 6도 양수니까 빠지는 거니까 여기에만 절대값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요 공식을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네, 목적 달성한 거죠. 자, 무튼 공식 유도는 끝났고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특히 2차 함수의 넓이 구하는 공식에서 항상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삐뚤어져 있을 때 있죠. 삐뚤어져 있을 때 우리가 L이라고 말하는 건 베타 빼기 알파죠. 즉 여기 있는 이 점으로부터 이 점으로까지 요 가로의 길이가 L이죠. 가로의 길이가 L이에요. 네, 가로의 길이를 L이라고 하는데 보통 가끔씩 이제 정신 나간 친구들이 가끔씩 이제 정신을 딴 데다가 이제 흘려보낸 사람들이 자꾸 무슨 길이를 구하냐면 이 길이를 구해요. 이 길이 아니죠. 이 길이를 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길이를. 근데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또 좋게 떡밥을 줘요. 뭔가 이거의 기울기는 1이다 이런 말 줘서 또 1대1대 루트 있게끔 이제 유도를 하고 막 45도처럼 보여주고 여기 있는 이 길이 좀 쉽게 나오게끔 이제 좀 줬는데 내가 실수로 이 길이로 선택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그 답이 보기에 있어. 뭐 이런 거. 뭔 말인지 알죠? 아무런 의심이 안 되는 상황으로 요즘 수능이 좀 치사해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수능은 그렇게 안 되는데 가끔씩 어떤 봉투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 왜냐면 문제를 만드는 사람도 뭔가 오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오답을. 그 보기를 만들 때 정답 하나만 딱 만들었고 나머지를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좋아하는 숫자 막 집어넣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쓰시는 분이 간혹 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거는 잠시 뒤에 공개하고요. 바로 예제를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 건데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요.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요. 예를 들어 F가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라고 해야 되나? 마이너스 4x를 할게요. 마이너스 5x? 네, 마이너스 5x를 할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7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리고 gx는 그냥 x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얘네 둘이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나는 공식을 쓸 거고요. 공식을 쓰려면 만나는 교점을 빨리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 둘을 연립했어요. 연립을 했어요. 연립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되고요. 인수분해까지 완료하면 아하, 마이너스 1 또는 4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아주 뭐 스무스하게 본 거죠. 근데 넓이를 구하라 그러니까 6분의 여기 1이잖아요. 베타 빼기 알파 세제곱 이렇게 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굉장히 조기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이런 현상을 절대 참지 못합니다. 얘를 이렇게 만들어 줘야 속이 시원하단 말이에요.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현상을 참지 못한다니까요. 양변 약분을 해줘서 예쁘게 모양이 만들어져야 속이 후련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최고차항이 1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1을 갖다 붙인다? 어우, 말 같지 않는 소리.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답은 뭘 내야 답이 되는 거죠? 6분의 최초에 처음에 줘줬던 이 숫자. 이 숫자가 와줘야 되는 거죠. 네. 6분의 2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네, 이렇게 돼야 얘가 맞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뭐를 생각하라? 여기서 말하는 A는 뭐다? 처음에 주어졌던 이차 함수의 최고차항입니다. 처음에 주어진 그 최고차항을 써줘야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막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생각해봐요. 앞에 얘가 1이 있고 2가 있고 근을 구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근을 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여기를 지나는 건 변함이 없으나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넓이가 그때그때 매번 달라지는 건데 내 마음대로 여기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걸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수험생들이.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러고 나도 모르게 시험 때. 근데 웃긴 건 나도 모르게 했는데 그게 보기에 있는 게 문제야. 사탄 악마가 이제 답 배치를 기가 막히게 잘 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훈련을 통해서 극복해야 돼요. 당일의 컨디션에 맡기면 안 돼요. 에이, 그날은 그렇지 않겠지?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단단하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항상 넓이를 구할 때 공식을 이렇게 쓰는 거죠. 6분의 절대값 A 할 때 A를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처음에 주어진 그거야. 처음에 주어진 A야 라고 못 박아놔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냥 대충 여러분의 루틴에 맡겨서는 큰일 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뭐다? 2차 함수와 직선과의 넓이. 네. 6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 세제곱. 6분의 절대값 A L의 세제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되셨죠?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는 3차 함수와 접선의 넓이입니다. 이것도 유명해요.
3차 함수와 접선의 넓이, 이것도 이제 유명한 공식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차 함수 뭐 요렇게 있다 쳐봐요. 요렇게. 요게 F예요. 그리고 접선 gx가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죠. 접했어요. 그리고 편의상 fx를 ax의 세제곱 요렇게 그냥 둘게요. 뭐 별일 없으면 a는 양수죠? 네. 그때 역시나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이 접선과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가 되는 거죠. 방식은 동일해요. 여기 있는 점이 알파 콤마 뭐, 여기 있는 점이 베타 콤마 뭐, 이렇게 있을 때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 접선이 꼭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접선이 이렇게 넘어가도요, 이 넓이와 이 넓이는 동일해요. 그렇죠? 같은 그래프라면 F는 같은 그래프고 F는 같은 그래프고, 네, 여기 있는 이 G가 당연히 얘랑 평행하겠죠. 당연히 평행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평행할 거니까 이쪽에 있는 이 넓이랑 이 넓이는 똑같은 넓이잖아요. 같은 넓이에요. 변곡점에 대한 대칭성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내리고 접점, 교점 1대 2 여기까지 해주면 1대 1대 1 다시 만나는 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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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얘는 내려서 우리가 사각형에다가 집어넣어 봤잖아요.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이 넓이랑 이 넓이랑 똑같은 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명을 하나만 하면 돼요. 둘 다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이 넓이랑 이 넓이는 똑같은 넓이다. 되셨죠? 자, 그러면 아까 동일한 방법. 자, 역시나 얘를 기준으로 여기는 이 gx를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x축을 만듭니다. 네, 새로운 x축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내려주시고 뭐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많이 갔다. 자, 자를게요. 그럼 여기가 마찬가지로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고 베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f 빼기 g의 그림을 그릴 건데 얘가 지금 관통하고 접하죠. 그쵸? 관통하고 접하잖아요. 그럼 얘도 관통하고 접하면 돼요. 관통하고 접하면 돼요.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g가 0이 되었으니까 f도 g만큼 빼주면 되는 거죠. 요렇게. 그 여기 있는 이 넓이는 요 넓이랑 똑같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아요. 그쵸? 이 넓이랑 이 넓이는 똑같아요. 자, 그때 이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 방법은 비슷해요. 자, 일단 외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뭐 증명도 하는 날이지만 사실상 증명보다는 외워야 돼요. 자, 보세요. 고개 들어봐요. 고개 들어봐요. 일단 여기 위에 뭐가 올라가요? 절대값 A가 올라가요. 이렇게 절대값 A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L 들어가죠. 이때 뭐가 L이게요? 당연히 요 길이가 L이에요. 요 길이가. 요 베타 빼기 알파. 요 길이가 L인 거예요. 지금. 그때에 3차에 대한 적분이니까 여기 몇 차가 와야 돼요? 4차가 와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항상 3차에 대한 적분 넓이니까 4차다 쓰시면 돼요. 그럼 밑에 숫자가 뭐가 올까요? 느낌 아까랑 비슷해요. 3차에 대한 넓이니까 이거 미분하면 뭐가 와야 돼요? 3이 와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가 미분하면 3이 돼요? 네, 12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12분의 절대값 A, L의 4제곱이란 이게 바로 공식이에요. 자, 이 증명도 쉽습니다. 똑같아요. 얘를 적당히 평행이동을 시킬게요. 관통하고 접하게끔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이게 이제 hx가 되는 거죠. 당연히 hx는 뭐예요? 똑같아요.
여기 있던 알파가 이제 0이 돼줘야 되는 과정인 거니까 0이라고 L이라고 할게요. 귀찮다. 이러면 x-l의 제곱 이렇잖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문제 풀 때. 그냥 무지성으로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우리는 이 길이만 L이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x 빼기 L의 제곱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전개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잖아요. 요럴 때 센스 있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를 0, 여기를 마이너스 L. 이런 센스 필요한 거죠. 적당히 내가 평행이동 해도 그만인 거니까. 그럼 얘를 뭐라고 할까요? 원래 있던 f 빼기 g를 그냥 적당히 평행이동. 적당히 얼만큼 평행이동? 요거를 0으로 만든 거니까. 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베타만큼 평행이동. 그쵸? 마이너스 베타만큼 평행이동이 돼줘야 베타가 0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요 넓이를 구하면 그만이잖아요. 그쵸? 얼마나 쉽게요? 네. 자, 적분 계산 여러분이 하세요.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L부터 0까지 똑같아. 어차피 여기 있는 F가 AX 세제곱이었으니까 F가 AX의 세제곱으로 출발했으니까 여기는 F 빼기 G도 여기 G가 1차니까 그쵸? 네, AX의 세제곱으로 출발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HX도 적당히 평행이동했으니까 AX 세제곱으로 출발하겠죠. 그러니 최고차항은 A가 될 거고요. 0에 접했으니까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져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L 뚫었죠. X 플러스 L 이렇게. 지금은 솔직히 여러분 지금은 이거 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적분 자체가 이미 양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공식을 유도하는 중이니까 그냥 예의상 절대값을 취할게요. 이렇게. A가 뭐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니까 지금은 양수를 잡았지만 그쵸? 요거 적분 계산하시면 돼요. 빨리 해보세요. 다 했어요. 네. 요거 조심해서 계산하세요. 0 빼기 마이너스 L인 거니까 0을 놓고 마이너스 L을 놓고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지금 은근슬쩍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 우리가 앞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쓰고 있어요. 내려 해서 평균값 정리. 중간에 얘를 이렇게 식 만드는 거 다항함수 식 만들기. 인수 정리를 이용한 다항함수 식 만들기. 평행이동까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지금 다 한꺼번에 녹여서 지금 간단하게 하는 거지 그냥 하면 되게 복잡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12분의 절대값 A, L의 4제곱. 그래서 이 공식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최근 들어서는 이 공식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기지개 한번 하시죠. 자, 예제 1번입니다. 다음에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만 확인하면 돼요? 최고차항이 1이다 1 전부 다 절대값이 1이잖아요. 그럼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6분의 베타 빼기 알파 2죠? 세제곱. 맞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3분의 4. 그럼 3분의 4예요. 그럼 여기도 뭐가 있어요? 3분의 4겠지 뭐. 같은 모양인데요. 그러면 이 넓이는 뭐게요? 6분의 1의 베타 빼기 알파 4의 세제곱. 그러면 6분의 64. 얼마? 3분의 32. 이렇게. 따라서 3분의 40 정답이네요. 정답은 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근데요.
혹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것도 이제 계산하면서 얼마큼 내가 소위 생각이라는 걸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고개 들어봐요. 어차피 공식이 6분의 절대값 a의 l의 세제곱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 있는 세 개의 그래프는 전부 다 절대값 얘가 1이에요. 그냥 고정이라고요. 그럼 뭐가 결국 이 답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이 간격의 세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생각하면은 굳이 밑에를 계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원래 간격이 2던 게 3분의 4인데 간격이 2배 늘었으면 세제곱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8배 차이 나는 거 맞아요? 2의 세제곱 8배. 간격이 2배 늘어났으니까 세제곱 때려버리면 8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다가 그냥 뭐 하시면 돼요? 4, 8, 32. 그냥 바로 8배를 곱하면 답이었던 거죠. 물론 뭐 이렇게 하나 공식을 쓰나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작은 거 계산할 때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8배다라고 가는 거지, 또 한 번 6분의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배가 되었으니까 전체는 8배다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거죠. 아무튼 네, 정답은 3분의 40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10월 달이죠. 네. 작년 10월 모고 7번인데 이제 7번이잖아요. 7번인데 이거를 깝깝하게 적분을 하고 계시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공식을 쓰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335번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30초 안에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뭔가 조금씩 완성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3차 함수 딱 봤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변곡점부터 확인하죠. 세근의 합의 나누기 3이니까 2차 항의 개수가 없어요. 왜 2차 항 개수가 없느냐? 당연히 세근의 합이 0이니까. 그 말은 변곡점이 0이니까. 근데 1, 마이너스 1이래요. 한마디로 1은 어디 있다? 밑에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그은 접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접선 이렇게. 여기가 1이잖아요. 여기 1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1대 2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비율 관계를 쓸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네, 1대 2잖아요. 따라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바로 뭐 들어가주면 돼요? 공식 들어가주면 돼요. 12분의 1에 베타 빼기 알파 L 3에 3차 적분했으니까 4차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정답은 12분의 81 이렇게 되고요. 3으로 약분 처리하면은 3, 4, 12, 27 4분의 27 P 플러스 Q를 구하라. 31 정답이네요. 자, 두 번째가 다항함수의 넓이 두 번째입니다. 요거는 이제 과거에는 잘 이제 언급되지 않던 공식이에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크게 언급되는 공식은 아니에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제가 이거를 몇 년을 가르쳤게요. 이거를 진짜 오래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가르칠 때마다 시작하는 멘트가 똑같아요. 얘들아, 이거는 그동안은 잘 안 나왔는데 이젠 앞으로 나올지도 몰라. 이젠 나올지도 몰라 하고 이제 해놓고 그동안 계속 가르쳐 왔거든요. 근데 뭐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또 거짓말을 또 해야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정도는 저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알았으면 좋겠는데 뭐랄까 아직까지는 이걸 딱 쓸 수 있는 문제가 좀 제한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별로 안 유명한 공식 3개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3차 함수인데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 네. 3차 함수 있어요. 편의상 AX의 세제곱 이렇게 출발하는 것으로 세팅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네, 센터 포인트 변곡점이 있습니다. 변곡점이 있고 이때의 어떤 직선이 있는데요. 이렇게 넘어가는 직선이 있다고 치고 얘를 GX라고 할게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대칭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에 있는 넓이랑 이쪽 넓이는 똑같죠. 그러니까 굳이 다 구하는 게 의미가 없죠. 어차피 이 넓이랑 이 넓이 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쪽 부분의 넓이만 공식으로 가져갈게요. 한쪽 부분의 넓이만 공식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됐죠? 됐죠? 무튼 뭐 헷갈리지 말라고 책에는 똑같이 잡아드릴게요. 베타 콤마 뭐 이런 식으로, 네, 감마 콤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는 드릴게요. 잡아는 드리는데 여기 있는 이 GX를 기준으로 다시금 새로운 X축이 만들어진다면 네, 내려 스킬로 내려주면은 여기 있는 요 점을 그대로 내리면 알파, 내려버리면 베타, 내려버리면 감마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제 이 점이 이제 알파가 될 거고 이 점이 베타가 될 거고 이 점이 감마가 될 것 같아요. 이때에 자 이걸 이제 내렸으니까 얘를 그대로 지나는 3차 함수가 만들어질 거고 베타가 뭐가 되는? 변곡점이 되는. 그쵸? 이 점이 네, 변곡점이 되는 새로운 3차 함수가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 있는 이 식은 f 빼기 gx 되는 건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여기 있는 이 빨간 부분의 넓이와 이쪽에 있는 빨간 부분의 넓이는 똑같다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전에 왜 그거 기억나시죠? 비율관계 하던 시절에 변곡점을 뚫고 지나가는 직선에도 뭐가 있었어요? 비율관계가 있었잖아요.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이 있다. 그러면 이 변곡점, 접점, 그 점 사이에 1대 루트 3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때도 이런 모양이었어요. 1대 루트 3. 네, 1대 루트 3K. 요 느낌이 그대로 되죠. 얘랑 똑같은 평행하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내려주시면 네, 1대 루트 3.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편의상 제가 요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네, 요 길이가 L이에요. 베타 빼기 알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어쨌든 그 길이를 L이라고 둘 거기 때문에 네, 요 길이를 제가 L이라고 둘게요. 그리고 나는 한쪽 부분의 넓이만 구할 거예요. 한쪽 부분의 넓이만 구합니다. 자, 앞으로 이 넓이 어떻게 되느냐? 자, 주목해 볼까요? 어쨌든 공식상 위에가 절대값 A로 끝나는 건 똑같고요. 3차를 적분할 거니까 L의 4차까지도 똑같아. 자, 근데 이제 물어볼게요. 이 밑에 숫자 먹을 것 같아요. 한번 찍어봐요. 그냥 찍어봐. 어차피 12는 아니잖아. 미분에서 3, 그건 써먹었잖아. 답이 똑같은 나올 리가 없으니까 다른 숫자예요. 자, 한번 찍어보세요. 자, 여러분의 촉으로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볼게요. 참고로 힌트. 변곡점이라는 사실. 변곡점인데 왜 9가 나오죠? 조교도 숫자를 편해. 야, 너 나한테 이거 배웠잖아. 오래되긴 했지만 몇 년 됐냐? 한 3, 4년 됐나? 아, 그 정도까지는 안 됐어? 넌 배워놓고 틀리면 어떡해. 숫자 손가락 이렇게 펴는데 틀린 손가락 펴고 있네. 아, 나 미쳐버리겠네. 요거 있잖아요. 누가 맞췄어요. 누가 한 명 맞췄어요. 4예요. 4예요. 이거 왜 4인 것 같아요? 변곡점이니까 저를 이렇게 외웠어요. 미분하면 사라져요.
변곡점이니까 대칭성이잖아요. 딱 중심이 돼야 되니까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지워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외웠어요. 그래서 미분하면 사라진다. 그쵸? 미분하면 사라진다. 4. 네. 아무튼 공식은 이렇게 된다. 자, 증명해 볼까요? 똑같아요. 이제 이런 증명들은 여러분이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요거를 새로운 hx라고 두고요. 자, 여기를 원점, 여기를 l, 여기를 마이너스 l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넓이를 구할 겁니다. 네, 이 넓이를 구할 거예요. 당연히 이게 뭐겠어요? 기존에 있던 fx 빼기 gx를 뭐 적당히 평행이동한 거죠. 얼마큼 평행이동했어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베타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사실 뭐 얼마큼 평행이동한 게 중요하진 않아요. 적당히 평행이동을 해서 똑같은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자, 요 넓이 어떻게 구하죠? 인테그랄. 빨리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되죠. 네. f 빼기 g도 ax의 세제곱 이럴 거니까 여기 있는 h의 x도 ax의 세제곱 이럴 거니까. 네. 빨리 안보고 해봐요. 원점을 지난다. 마이너스 l을 지난다. l을 지난다. 네. 요렇게. 근데 이게 지금 얘가 밑에 있는 거잖아요. 밑에 있는 거니까 절대값 취해줘야 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계산. 되셨죠? 네. 어쨌든 얘가 지금 밑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끝날 때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를 절대값을 취해서 우리가 원하는 공식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저는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정도는 네, 꼭 기억해 주시고 잠시 뒤에 우리가 이제 다 공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극대극소 높이차 공식에 대한 얘기를 언급할 건데 그때 또 얘가 좀 더 잘 쓰일 겁니다. 네, 그때 좀 더 나오니까 그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자, 드디어 이제 3차 함수가 끝났어요. 그럼 3차 함수가 끝났으면 이제 뭐 할 차례게요? 이제 4차 함수를 해야겠죠? 네. 4차 함수도 공식이 2개가 있어요. 자, 2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함수인데요. 4차 함수인데 어떤 4차 함수냐면은 네. 유명한 선대칭 함수. 항상 뭐 요 선대칭 함수 제일 많이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오고요. 선대칭 함수 중에서 극값이 3개인 거죠. 네, 극값이 3개 있는 선대칭 제일 많이 나오죠. 그냥 선대칭 그러면 뭐 극값이 1개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저 1개 있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극값이 3개인 선대칭 함수다. 되셨죠?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떤 그림이냐면은 얘가 이런 그림이에요. 예전에 왜 기억나시죠? 비율관계 할 때도 3차 함수 비율관계 할 때는 일반적으로 해놓고 내려 해서 했었고 4차 함수 할 때는 그냥 스페셜한 케이스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울여서를 나중에 했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갈게요. 네, 4차 함수도 일단 이렇게 먼저 하고 돌려서 하는 것도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차피 근데 공식을 쓸 때는 절대값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없고요.
여기를 제가 알파다라고 하고요. 여기를 베타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내가 요 넓이가 필요하다라고 보세요. 이 넓이가 필요하다. 여기 있는 이 길이가 L이다라고 해보세요. 그때 이 넓이 S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일단은 위에가 절대값 A로 끝나는 건 맞고 당연한 거고요. 여기 L이고요. 4차 함수에 대한 정적분, 4차 적분인 거니까 몇 차가 와야 돼요? 근데 5차가 와야 돼. 여기까지는 똑같아. 똑같은데 여기에 뭐가 오느냐인데 자, 한번 찍어봐요. 4차 함수 하나 더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으니까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미분에서 4가 되는 거니까 밑에 20이 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함수가 20이냐 다른 잠시 뒤에 하게 되는 3중근 후 중근 요 넓이가 20이냐 찍어봐요. 둘 중에 하나는 뭔가 20이고요. 막 20이라면 20을 찍으시면 되고 그럼 20이 아니라면 대체 무슨 숫자가 올 것인가? 뭐 이게 강인지 무슨 뭐 이렇게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이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찍어보라고 지금 자꾸 이렇게 이러고 있네. 뭐 36 틀렸어요. 20 틀렸어요. 20은 다음 게 20이에요. 30. 맞았어요. 30이에요. 그 참고로 다음에 오는 얘가 20이거든요. 요렇게 생긴 게 20이에요.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지금 3중근 3차에다가 실근 3차 1차 4차잖아요. 그러니까 4차니까 절대값 A가 오고 20이 오고 L의 5제곱이 와야 미분하면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왜 30이냐? 제가 이걸 어떻게 외울까 고민해보다가 그냥 이렇게 외우기로 했어요. 그냥 얘는 4차 함수가 아니다. 왜냐면 미분하면 6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6차 함수라고 뻥을 칠까? 어떻게 하면 6차 함수라고 뻥을 칠까 생각해봤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진짜 3차, 1차, 4차 맞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이제 되는 거냐면 그냥 들으세요. 2차, 4차, 6차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6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또 어떤 얘기 그러겠지. 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7차, 8차인데 아직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식을 외우라고요. 어떻게든. 외우라고요.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 내가 지금 논리적이지 않잖아 지금. 제가 지금 오늘 설명을 제가 논리적인 거 봤어요? 지금 뭐 찍어보라 하는데 뭘 이게 논리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외우긴 외워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30이냐라고 묻거든 얘는 이따가 이제 20이 될 텐데 얘는 3차, 1차, 4차라서 미분하면 4차가 되는 거고 얘는 하나, 둘, 셋이니까 2차, 4차, 6차구나 라고 생각하면 괜찮다라는 거죠. 어쨌든 외우면 장땡이잖아요. 외우면 장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30분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명해보죠. 증명은 그냥 너무 심플해요.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를 똑같아요. 여기가 원점, 여기가 L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여기 HX. 그럼 HX는 뭐다? F를 평행이동. 뭐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을게요. 뭐 적당히 뭐 평행이동 했다고 쳐. 적당히 평행이동 했겠지 뭐.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넓이를 구하세요가 된 거예요 그냥. 그럼 넓이 S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0부터 L까지. 자, 이 HX도 어차피 평행이동이 되었으니 AX의 4제곱으로 출발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은 A로 출발하는 건 맞고요. 원점 0에서 지금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X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겠죠. L에도 접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X-L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도 되죠.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dx. 솔직히 이게 지금 귀찮아가지고 이 전개가 귀찮아가지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저 귀찮다. 그러지 말고 길이가 L만 되면 되는 거니까 센터를 0 잡고 여기를 마이너스 2분의 L 여기를 2분의 L 여기를 마이너스 2분의 L로 하면은 합차 공식으로 넘어가잖아. 별로예요. 분수잖아요. 분수에다가
합차 공식해도 결국 전체의 제곱이 붙어야 돼요. 또 귀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나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넓이니까 절대값. 물론 지금 이제 양수니까 그럴 필요 없는데 나중에 결국 우리가 이제 A가 뒤집혔을 때 생각해야 되잖아요. A가 음수인 경우, 즉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도 똑같이 넓이가 나와야 될 거니까 A가 음수인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절대값을 씌워주는 겁니다. 아셨죠? 자, 빨리 해보세요. 이건 뭐 어렵지 않잖아. 여러분이 해봐요. 자, 되셨죠? 자, 공식이 이제 30분의 절대값 A, L의 5제곱이라고 됐는데 이 공식이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메이저 시험에는 없고요. 메이저 시험에는 이게 나온 적이 제 기억에는 없어요. 2015학년도에 경찰대 문제에 한 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경찰대. 2015학년도니까 거의 한 8년 전에 경찰대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어떤 문제지? 그때 이후로 안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제가 맨날 강의할 때마다 야 이제 나올 때가 됐어. 근데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다른 뭐 N제집이나 혹은 뭐 EBS 문제집이나 다른 뭐 봉투목에서 풀다 보면 한 번씩 나와요. 근데 결국은 안 나와. 결국은. 그래서 또 제가 한번 약을 팔아보면 나올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과연 내년 이맘때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내년 이맘때도 야 거 봐라 작년에 나오지 않았냐 이 말을 할지 또 안 나오더라 라는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 얘기 듣고 계시면 안 되고 여러분 대학에 계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자, 이왕 한 김에 그것도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넓이를 구하라 그랬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옆으로 눕혀가지고, 그쵸? 여기는 공식으로 처리하고 여기는 사각형으로 처리해주면 되죠. 좀 당황 좀 하지 마요. 그냥 여기는 공식이고 여기는 사각형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절대 쫄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좀 얘를 옆으로 눕혀 볼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쳐봐. 얘가 F예요. F예요. 얘가 이렇게 GX예요. GX가 이렇게 넘어가서 접해요. 우리가 뭐 예전에 미분 파트에서 했던 그런 파트잖아요. 이렇게 있는 건데 이쪽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얘를 내려 하면 요거 되잖아요. 그쵸? 요거 되잖아요. 요거 되잖아요. 얘를 내려 하면 되는 거니까 뭐만 챙겨주면 된다. 이 지점이 알파, 이 지점이 베타면은 그냥 이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죠. 네. 결국은 요 길이만 구해버리면 넓이가 나오는 거죠. 똑같아요. 네, 30분의 절대값 A, L의 5제곱 이렇게. 그쵸? 요게 AX의 4제곱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넓이 S라고 하는 건 뭐가 된다? 30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 L의 5제곱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도 좀 당황하지 말고요. 이렇게 나와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려 하신 다음에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거든요. 네, 마지막 공식 갈게요. 드디어 마지막 공식입니다. 뭐 이미 다 알고 있죠? 20분에 그 공식 해볼게요. 4차 함수인데요. 삼중근이랑 그리고 그냥 실근
삼중근과 실근이 있는 경우 한번 해볼게요. 네, 삼중근을 가지고 실근 가지는 이런 형태. 근데 뭐 꼭 이럴 필요가 없죠. 이 둘의 자리는 언제든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실근과 삼중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모양과 이 모양은 그 같은 길이기만 하면 그리고 최고창의 개수가 똑같기만 하면 얘가 지금 AX의 4제곱 이렇게 즉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고 요 간격만 같으면 어차피 넓이는 똑같아요. 뭐 이 넓이나 똑같습니다. 네.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요. 그래서 뭘 증명할까요? 둘 중에 하나만 합시다. 다 할 시간이 없어요. 다 하고 싶지도 않고. 어차피 공식 외우면 장땡이에요. 이미 알잖아요. 안 썼다. 이미 안다고 해서 안 썼다. 자, 이 넓이 S가 뭐죠? 자, 다시 절대값 A. 네, 어쨌든 간에 4차니까 5제곱 와야 되고요. 이게 진짜 이제 3차, 1차, 4차, 1차, 3차, 4차다 보니까 미분하면 4가 나오게 해주면 돼요. 20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네, 20분의 절대값 A, L의 5제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그 앞에 있는 공식이 있죠. 30분의 그 둘을 제일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안 헷갈리게 외우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1차, 4차. 아까는 그냥 6차다라고 생각하면 편한 거죠. 네. 자, 뭘 증명할까요? 증명합시다.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솔직히 똑같거든요. 얘를 원점 잡고 L 하나, 얘를 원점 잡고 마이너스 L 하나 상관없거든요. 뭐 하고 싶으세요? 네, 그럼 이거 할게요. 네,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저걸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를 원점 잡고 여기를 L이라고 할게요. 네. 얘를 HX 라고 하고 HX는 뭐라고요? FX를 네, 적당히 평행이동. 뭐 원래는 마이너스 알파만큼 평행이동인데 뭐 그냥 아무 때나 씁시다. 이젠 여러분이 할 수 있지 않나요? 좀 제발 좀 베끼지 말고 좀 여러분이 해보실래요? 뭘 자꾸 봐 이거를. 이게 뭐라고 자꾸 쳐다보냐? 자신감 없어? 아니 자신감 있게 해봐. 이게 뭐라고 자꾸 쳐다봐. 니네 힘으로 해봐. 삼중근이니까 세제곱 뚫었으니까 x 빼기 l 이렇게. 거기에 밑에 내려와 있으니까 절대값. 자, 증명 끝났습니다. 뭐 다 하실 줄 알죠?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다. 결국 뭐 증명보다는 사실은 그냥 공식 암기예요. 암기. 되게 중요하고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얘를 틀어도 괜찮아요. 틀어볼게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 그 비율 관계할 때도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여기 잡아줘요. 그때도 이런 말을 했는데 보면은 여기는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이 있다. 그럼 얘가 접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가 돼요? 좀 완전 사기네요. 네, 3대 1이죠. 그림 너무 이상하네. 네, 3대 1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보면은 얘가 이게 사실 그림 너무 이상하네. 그림 너무 이상하게 그렸다. 이런 그림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그림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림이 이쪽 잡아줘요. 원래 그림이 이래 되거든요. 이렇게거든요. 이렇게니까 사실은 3대 1 이렇게 돼야 돼요.
이쪽이 더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림은 없다는 거예요. 펑퍼짐하게 내려왔다가 갑자기 팍 꺾고 접하고 탁 올라가는 그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차함수 없다는 뜻이에요. 네네. 그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기다라는 거죠. 네. 아무튼 간에 이때도 우리가 왜 3대 1이다 했던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느낌처럼 한번 이 함수를 네, 비틀어 볼게요. 비틀어 볼게요. 일로 오시죠. 그러면 어떻게 비트느냐? 그때랑 똑같아요. 요렇게 F.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잖아요. 변곡점에서 약간 변곡 접선 느낌으로 요렇게 GX. 여기가 변곡점. 뭐 이 넓이를 구하라. 제가 볼 때 앞으로도 나오기 쉽지 않은데 한번 나오면 대박이긴 한데 네, 이 넓이가 나와라. 그러면 얘를 내려 해버려가지고 그냥 공식 써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만약에 알파고 여기 베타다 그러면은 결국은 요 간격 알파로부터 베타 사이의 요 간격 이 간격이 만약에 L이다 라고 하면 이 넓이 S는 어떻게 돼요? 넓이는 똑같죠? 네. 절대값 A 들어가시고요. 당연히 뭐 여기를 AX의 4제곱으로 출발한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 4차 함수 적분이니까 L의 5제곱 하시면 되고요. 3차, 1차, 4차니까 20 오시면 돼요. 똑같아요. 얘를 내려 하나 저 그림이나 똑같은 그림이다. 네. 그래서 얘를 원래 두고 내린 거를 원래 설명을 하려고 했으나 지난번 비율 관계는 똑같아요. 거의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언급을 제가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결국은 잘 외우면 돼요. 5개를 잘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 좀 풀어볼게요. 그 변곡점 지나는 직선, 네, 4분의 절대값 A 고공식, 그리고 30분의 공식, 그리고 20분의 공식 이런 것도 좀 한번 연습을 좀 해볼 텐데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문제가요.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 기준으로 208페이지 보시면은 보이세요? 2021년 10월 교육청 20번. 자, 요거 빨리 풀어보세요. 조금씩 이제 문제 좀 어려워집니다. 해보세요. 자, 해봅시다. 자, 해봅시다. 2021년 10월 학력평가 이제 20번인데요. 일단 문제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해야 될 게 이제 여러분 빌드업이 끝나가요. 오늘 진짜 마지막이잖아요. 수투. 얘를 보면 바로 뭐가 떠오른다? 네, 1,0 점대칭이다 정도는 빨리 떠오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은 빨리 한번 개점 정리 다시 한번 하세요. 아셨죠? 반드시 딱 봤을 때 1,0 대칭이다 정도는 빨리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F 따로 G 따로 그리지 말라 그랬죠. 또 그린 사람 또 있어. 1,0 대칭인데 0,0을 지나 여기 0 여기 2 그럼 그림이 요렇게 되는 건데 마이너스 6x의 제곱이면 뭐 이렇게 뭐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이건가? 해서 뭐 해봐요? 연립을 시도해 보잖아요. 그럼 fx가 뭐가 되죠? 최고차항은 1이고 원점을 지나고 x-1이라는 인수를 지나고 x-2라는 인수를 지나서 정리해보면 x의 세제곱 빼기 3x의 제곱 플러스 2x라는 요 식이 바로 fx의 식이 되어지는 건데 이때 이 fx랑 뭐랑 연립하면 마이너스 6x의 제곱이랑 이제 연립을 시도하면은 넘어가면 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플러스 2x는 0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근이 3개인데 그쵸? x 하나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근이 세 개인데 대체 어떻게 세 개를 만나는 거지? 뭐 이렇게인가? 이렇게 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왜 자꾸 하는 거야? 하지 마, 제발 좀 이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런 데서 어떻게 세 개를 만나는 거지? 왜냐면 세 개를 만나는 지점을 알아야 어디서 어디까지는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를 알아야 인테그랄 위에서 밑에를 빼서 이거 할 거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리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건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요, 좀 제발. 그 문제를 내는 사람의 그 덫에 걸리지 말라고요, 그냥. 어떻게 하신 게 훨씬 편하다고요? 여기요. 마이너스 6x의 제곱을 그냥 g라고 둬요. g라고 뒀을 때 우리 그냥 뭐만 알면 돼요? f 빼기 g만 알면 되잖아. 아까 방금 구했잖아요. f 빼기 g 뭐였어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거였잖아요. 그냥 x 플러스 저거 f 빼기 g를 그려요. 그냥 f 빼기 g를 그려요. f 빼기 g를. 이거를 그려놓고 이거의 넓이를 구하는 거다 하면 훨씬 편한 거를 왜 편한 길을 두고 자꾸 어려운 길을 가냐라는 거죠. 절대 FG를 따로 그리는 거 아니다고 말했어요. 제발 좀 부탁이에요, 부탁. 근데 얘도 보면 어때요? 변곡점인데? 그쵸?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인테그랄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요 변곡점인데? 그러면 이쪽 부분의 넓이랑 이쪽 부분 넓이는 같은 건데 그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가 두 개 있으니까 2 일단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두 개니까 2 쓰고 시작하고 이쪽 넓이는 뭐가 돼요? 이제 4분의 1에 뭐 해야 돼요? 요 길이가 1이죠? 그러면 뭐로 시작해요? 최고차는 1이죠? 그럼 4분의 1에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4분의 1이잖아. 이렇게 이게 넓이 S인데 몇 S? 4S를 구하라. 왜 4S겠어요? 공식이 4분의 1이니까. 맞아요? 이렇게 그냥 하면 되잖아요. 정답은 얼마? 그냥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변곡점을 통과한다 정도만 알아도 바로 넓이 공식으로 끝날 수 있는 거를 또 인테그랄 하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발 F 따로 G 따로 그리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냥 F 빼기 G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라. 아셨죠? 자,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몇 번을 해보시면 되냐면 348번이에요. 자, 빨리 해보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다 푸셨죠? 잘 되던가요? 자, 문제를 볼게요. 어떤 직선이 4차 함수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할 때, 자, 근데 첫 줄 딱 읽으면서 뭐 느낌 오는 거 없어요? 그쵸? 지금 3차항이 없어요. 3차항이 없어요. 3차항이. 왜 3차항이 없을까 정도는 의문을 품어봐야 돼요. 3차항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프라임의 0이 되는 지점의 모든 해합이 0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그냥 미분을 때려버리면은 4x의 세제곱 빼기 4x 빼기 2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프라임에서 세근의 합이 뭐예요? 0이에요. 그러니까 3차항이 왜 없지? 정도는 첫 줄을 읽을 때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자꾸 읽어나가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어떤 4차 함수가 어떤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을 접한다. 그러니까 느낌상은 이런 거죠.
어떤 4차 함수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접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라. 자, 임자가 왜 어렵죠? F는 주어졌는데 그 직선을 제가 G라고 해보면은요, 이 GX는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어렵죠. 그럼 보통 이제 경우에 그냥 이제 문제를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GX를 뭐 mx 플러스 n이라고 한번 더 볼까? 그리고 이 접하는 지점을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파, 베타. 그러면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fx에서 gx를 뺐을 때의 식이 뭐죠? f에서 g를 빼주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f에서 여기 있는 g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2 더하기 m의 x, 상수항은 3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는 것이 최고차항은 1인 것 같고 알파에서 접하고 베타 접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져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져. 뭐 이렇게 처리해야 되거든요. 진짜 불편하지 않아요? 지금 모르는 문자 몇 개예요 지금? 와, 지금 이거 좀 대체 몇 개라고 봐야 돼요. 물론 억지로 하면 4차, 3차, 2차, 1차 상수 비교하면 힌트 쭉 나오고요. 나름 여기에서 프라임의 베타, 프라임의 알파 같은 접선의 기울기니까 갖다 처리하면 어떻게 하면 나오긴 나와.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이 풀이가 아니에요. 미안한데. 이 풀이가 아니라고요. 왜 3차항이 없을까? 보세요. 이거를 내가 내려 스킬을 쓰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미 다 알잖아요. 이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점이 또 하나 있다. 이렇게 해주면 정확히 얘가 이 간격이랑 요 간격 똑같죠. 그러면서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요렇게 바꿀 수 있죠. F 빼기 G 이렇게. F 빼기 G라고 바꿀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 이때 얘가 어떻게 되어진다? 알파랑 베타에 정확히 접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 있던 이 F가 있고 G가 있는 상태에서 G를 기준으로 내려 해버리면은 두 군데서 접하게 되는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근데 보세요. 내가 이미 뭘 알고 있어요, 여러분? 3차항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해의 합이 0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프라임이. 다시 보세요. 지금 선대칭 함수의 특징이 뭐예요? 센터다라는, 센터. 즉 이 간격과 이 간격은 동일하다라는 걸 알아요, 내가. 그러면 이게 무슨 수열이에요, 여러분?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얘네들 셋의 합은 등차 수열의 합이 되어지는 거니까 센터를 개수만큼이라고요. 이들의 합은.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별이라고 두면은 이 세 군데 지점의 합은 센터를 3배 해주는 결과가 되어지는 건데, 그 모든 의 합이 0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황상 이게 그냥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말은 센터가 어디라는 거예요? 0이라고 하는 거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상 얘가 그냥 알파라고 보고 얘를 뭐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알파라고 해줘서 문자를 줄여 나가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쉬워지냐면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요게 뭐가 돼야 돼 그러면? 최고차항은 1이고요. x-알파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죠. x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제곱인 거니까 그냥 곱해가지고 한꺼번에 제곱해도 되죠. x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알파 전체의 제곱으로 때려도 괜찮죠.
그러면 이 식이 이제 어떻게 되셔야 돼요? 요 식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전개한 식이 되어지는 거니까. 자, 이게 합차 공식이죠?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의 제곱 빼기 뒤의 제곱인 겁니다. x제곱 빼기 알파 제곱이 되었어요. 거기에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러면 앞의 제곱 x 4제곱 2ab니까 2 알파 제곱의 x의 제곱 플러스 알파의 4제곱 끝났잖아요. 그러면 같아져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2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므로 알파의 제곱은 1 돼야 되고요.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요? 또 1 되겠죠? 제곱의 제곱인 거니까. 그리고 알파는 우리가 양수로 잡았으니까 그냥 얘를 뭐로 두면 돼요? 1로 두면 끝이었어요. 1. 그럼 이 넓이가 뭐가 돼요? 자, 최고차항은 1이었으니까 그냥 1로 박아버리고요. 그럼 이 간격이 이제 2가 되었죠? 간격이 2가 되었으니까 일단 2의 5제곱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2차, 4차, 6차로 받아들여라. 미분에서 6 되게끔. 30 이렇게. 모든 건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여요. 문제에서 얘가 왜 30A로 줬겠냐고요. 30A로. 공식이 30분의 니까. 그렇죠? 얼마나 쉽게요. 네. 정답은 얼마? 32 정답. 잘 보시면요. 좀 아무리 어려운 문제든 뭐든 간에 그 문제의 핵심을 관통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풀고 못 풀고는 사실상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시험을 보든 뭘 보든 간에 뭘 틀리고 나면은 아, 저것만 내가 알았어도 이 문제 풀었는데 라는 그 포인트, 그거를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를 읽고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아니 4차 함수를 읽고 있는데 그냥 읽으면 어떡해. 이상하잖아. 3차가 없잖아. 3차가 없는데도 왜 반응을 안 하냐라는 거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되는, 본능적으로 느껴야 되잖아요. 왜 순진하게 또 그냥 문제를 읽고 앉아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못 받아들이게 돼요. 모든 해압이 0이다. 그러면 이게 결국 센터라는 걸 늦게 발견하게 돼요. 굉장히 늦어지게 발견해요. 그러면 이게 한참 뒤에서야 이 알파가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을 빨리 파악할수록 문제가 빨리 풀린다는 사실이에요. 자, 무튼간에 요 문제 이후로 아직까지는 이런 어떤 선대칭 함수의 넓이 구하는 것이 메이저 시험에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으나 대비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다항함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이제 모두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게 이제 극대극소 높이차 공식 그리고 이제 특별한 형태의 넓이 남았는데요.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